꿈이 큰 만큼 고민도 크다는 너를 위해 너와 닮은 고민을 먼저 이겨낸 선배들이 출동했다. 내가 찾던 선배와의 랜선 만남. SK텔레콤 선배 박람회. 세상 누구보다 든든한 선배들과 언택트로 주고받는 찐한 공감, 찡한 위로. 지쳤던 우리의 마음을 토닥여줄 선배들을 만나러 지금 바로 렛츠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SK텔레콤에서 주최한 선배 박람회에서 자존감 선배라는 타이틀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기자에서 동시통역사, 방송인, 번역가 등 많은 일을 하시잖아요. 늘 끊이지 않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선배님의 원동력은 뭔가요? 제가 기자 생활을 7년을 했는데 엄청 빡빡한 조직이잖아요. 월급쟁이 회사원 생활이면서도 굉장히 타이트한 생활을 7년을 했는데 그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자기개발 저는 1도 못했어요. 진짜 자기개발이라는 4가지 단어는 저한테는 정말 꿈에 그리는 소원 같은 거였어요. 그때 저를 움직인 유일한 원동력은 책임감이었어요. 완벽한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언제부턴가 최선주의자라는 말을 쓰는데요. 완벽주의자라는 말 대신 너무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나 나중에 모두 배워야 되고 모두 해봐야 되고 모두 이렇게 시도해봐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가 맡은 바 책임만 다하다 보면 분명히 거기에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노력과 뭔가 희생과 그런 것들이 나올 거고 그런 것만 하다 보면 사람들이 볼 때 와 정말 자기개발을 열심히 했다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선배님께서는 그 재충전을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재충전이요? 저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단어가 밸런스이거든요. 아까 이렇게 남들하고 비교할 때도 균형을 맞추는 비교를 하라 그랬잖아요. 제 삶에서도 제가 되게 중시하는 게 밸런스인데 일을 더 잘하려면 해야 되는 게 재충전이고 1보 후퇴 2보 전진이란 말도 있잖아요. 우리 90살 넘어서 100살까지 일할 사람들인데 이제 100세 시대인데 멀리 내다봐야 되니까 저는 10%의 체력 정도는 남겨두고 항상 10% 정도는 나에게 휴식을 주거나 뭐 소위 말하는 일명 뭐 힐링을 주거나 이러거든요. 쉼없이 막 무리해서 달리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밸런스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 되셨나요?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유진님, 소빈님, 수연님, 나영님, 우승님, 혁진님, 용기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라는 정신과 상담기 에세이를 쓴 백세일 작가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인상 깊었던 질문들을 위주로 좀 준비를 했거든요. 바로 취준생 얘기가 나와요. 네, 2년차 접어드는 취준생입니다. 취준생이 힘든 건 당연한 거죠? 다들 이 정도는 버티는데 괜히 약한 소리 하면 안 되는 거겠죠?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좋아해요. 이런 문장을 쓰셨더라고요. 워딩이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인간의 고통은 기체랑 비슷해서 지금 다들 방에 계신 것 같은데 그 방의 크기는 다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넓든 아무리 작은 곳이든 고통이라는 기체가 그 안을 들어오면 공간을 가득 채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고통은 상대적이라는 거죠. 힘들어도 괜찮아. 넌 지금 힘든 상태고 나 자신을 좀 보듬어줘야 돼. 그런 게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사회적 시선, 타인의 잣대 그런 걸로 우리는 우리 감정을 많이 억압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신의 마음 상태를 좀 온전히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자꾸 막다 보면 나중엔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도 표현하기가 어려워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누군가한테 말을 하면 그 파장이 너무 커서 제가 말을 못하고 마음속으로 제대로
정리도 못하겠다라는 상황에 지금 제가 처해 있는데 혼자서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치유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속에 있는 뭐 상자 같은 거에 상처를 넣어두면 그리고 꺼내지 않는다면 그건 계속 곪겠죠. 흔한 표현일 수 있겠지만 그대로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계속 곪고 내 몸 안에서 뻗어나가면서 좀 내가 되고 싶지 않은 나와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리가 부러졌을 때 깁스를 하는 것처럼 깁스를 하고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우린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치유는 상처를 나에게든 다른 이에게든 꺼내는 거. 그게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짧았지만 이렇게 SK텔레콤 선배 박람회에 함께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치유 선배 백세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게임 개발자이자 로스쿨생 모바일 인디게임 개발사 반지하 게임즈의 대표 이효원입니다. 이렇게 선배 박람회라는 기회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오늘 저는 뚝심 선배라는 이름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전우정 후배님 먼저 듣고 있겠습니다. 요즘 스타트업으로 창업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보통 여러 번의 실패를 겪은 다음에 성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효원 선배님은 그냥 첫 번째 도전만에 성공을 하신 건지 궁금해요. 저는 사실 스타트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원래 스타트업 창업 자체에 대해서 막 관심이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었어요. 정말 이 게임이 좋아서 게임만 하다가 이게 잘 돼서 회사가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고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하라는 대로 해서 사는 게 아니고 진정 제가 원하는 것, 저만 원하는 것을 찾아서 답을 찾는 거라는 생각도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가요? 선배님께서 그 아이디어를 찾는 과정 속에서 재밌었던 일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게 있는데 저희 게임 중에 허언증 소개팅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게 아주 간단한 게임이에요. 그냥 소개팅 상대와 이제 소개팅을 한다는 내용인데 선택지로 이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선택을 합니다. 뭐 이름이 뭐예요? 뭐 이효원이에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뭐 20살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같은 말을 해가지고 다른 대답을 하게 되면 게임 오버되는 아주 간단한 게임이에요. 그거를 하면서 처음에 그게 아이디어만 컨셉만 나오고 구체화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거짓말하는 이 쫄깃함과 이 긴장감을 표현할 수 있을까 해서 머리를 자르러 미용실에 들어갔다가 미용사분들이 막 계속 물어보잖아요. 이거다 하면서 거기서 다 거짓말한 거예요. 제가 막 서울대 다닌다 그러고 뭐 20살이라고 그러고 막 이름도 거짓말하고 다 거짓말하다가 근데 막 그분들이 막 대단하시네요 막 이러다가 이제 그게 걸렸는데 어쩌다 걸렸냐면 마지막에 그 완전히 다 끝나고 이제 계산하고 막 회원 카드를 만드는데 거기에 제가 생년월일을 틀린 거예요. 20살이라 그랬는데 근데 어떤 바보가 생년월일을 틀려요 자기를. 그래서 그때 되게 이상하게 보시더라고요. 근데 막 도망치듯이 빠져나왔는데 그때 이런 경험을 갖고서 그런 식으로 일상에서 재밌다고 느꼈던 거나 이게 좀 게임이 되겠다 뭐 이게 뭔가 밸런스 맞춰진 재밌는 게임일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면은 좀 게임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인디게임이라는 거는 좀 독창적이고 아무래도 좀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무장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경험들이 저한테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데 많은 도움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는 보통 두 가지다. 첫째는 일상에서 얻거나 둘째는 다양한 다른 좋은 게임들에서 얻는다. 저는 그래서 게임 기획자를 꿈꾸는 분들에게 일단 게임을 많이 해보시라고 그리고 만들어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SK텔레콤 선배 박람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뚝심 선배 이효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만화가 겸 수필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보통입니다. 선배님에게 행복이란 어떤 걸까요? 라는 질문이 왔어요. 제가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거는 제 인생의 주도권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게임을 좋아하는데요. 내가 어떤 게임을 사서 게임을 하는데 남들이 만들어 놓은 공략글이라는 거를 보고 게임을 하다 보면
이게 마치 숙제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저에게 행복이라는 거는 제 삶의 주도권을 제가 가진다는 얘기는 그 어떤 선택을 할 때 있어서 남들이 말하는 좋은 것들이나 남들이 말하는 그 훌륭한 것들에 대해서 그거를 쫓는 게 아니고 내 기준을 가지고 내가 선택을 해서 그 결과를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화나 웹툰을 그리실 때 소재에 대한 영감은 어디서 얻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작가들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 마음속에 있는 기억들을 뒤져서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사진을 찾아요. 그래서 그 사진을 그 다른 사람한테 보여준다고 했을 때 이 사진을 다른 사람이 볼 때 내가 느끼는 감정을 그 사람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일단 그 기억을 먼저 찾아내고요. 처음으로 그렸던 만화가 아만자라는 만화인데 그 만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실 때 그 임종을 지켜보면서 느꼈던 그 심정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도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장면을 그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그렸었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경험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도도 많이 하고 그 사이에 망하기도 많이 하면 본인의 기억의 사진첩이 굉장히 풍부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가로서는 그런 실패와 시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훌륭한 자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이런 언택트가 아닌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할 수가 있는 날이 온다면 그때 다시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치고 끝날까요? 힘들고 지칠 때 누구도 혼자가 아님을 알 수 있도록 만나지 못해도 더 잘 볼 수 있게 떨어져 있어도 더 가까이에서 같이 가겠습니다. SK텔레콤